여름철 더위를 피해 떠난 휴가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네.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탐구인에서는 김종도 생존 전문가와 함께 여름철 사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려 15년 전에 이상의 국내 생존 전문가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존 전문가라는 직업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수상 레저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예. 수상 레저랑가 그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리다이빙과 생존 수영을 이제 믹싱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우리가 말하는 생존 수영법을 지금 막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업들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학교에 이제 또 생활 안전이라든가 뭐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재난 안전에 뭐 생존 체험에 관련된 어떤 서바이벌 스쿨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부시크래프트라는 어떤 그 책을 출간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체험 교육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생존 수영 말씀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강에서 이제 네. 아이들이 생존 수영 배우기로 했다 이런 네. 보도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거랑 실제 말 그대로 자연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여건에서 하는 거랑 이게 맞습니다. 완전 자신감이 완전 달라져요. 네, 들은 정말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데 이 생존 전문가가 되기 전에 정말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군생활할 때 코브라 헬기 부대에서 전투 헬기 네. 조종사로 제가 이제 임무를 수행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존 분야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당시에는 사실 제가 전시 상황이 되면 이 적진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헬기로 작전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때 제가 이제 격추되면 그런 생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관련된 당시에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해외 네. 원서 같은 것을 이제 구해서 한국이 지원과 환경에 맞게끔 이제 또 시행착오도 해보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우리에게 맞는 생존법을 한번 또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제가 된 거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존 전문가가 되셨는데요. 예. 자, 요새 좀 산이나 바다를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은데 안전사고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여름철 산행 이 사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4일에도 우리 40대 우리 남성분께서 남성이요, 네. 폭염 속에서 산행을 하시다가 실종되셨고, 예. 결국 이제 돌아가신 상황도 있었고, 지난 주말에는 설악산에서 우리 고교생들이 이제 산행을 하다가 단체로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헬기로 구조했던 상황도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뭐 탈진, 탈수, 그다음에 이제 온열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체온증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탈수와 탈진에 대한 대응법을 뭐 사전에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챙겨가는 물의 양보다 최소 2배 정도는 챙겨가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죠? 그게 이제 통상 우리 1시간에 한 500ml 정도의 땀을 배출한다고 봤을 때 산행 계획을 통상 5시간에서 6시간 잡거든요. 그러면 한 3리터 정도. 예. 사실 무겁습니다. 1리터당 1kg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조금 무겁더라도 안전한 산행과 어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수적인 것들은 부담되도록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안전수칙이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챙겨주시면 대응하기 좋고요. 그다음 예. 젖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젖은 상태에서 산 정상에 올라면 바람이 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람에 노출된 경우, 아니면 이제 이동간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에 노출돼서 이제 몸이 젖는 경우, 이런 경우 자칫하면 이제 저체온증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방풍과 방수 자켓 정도는 예. 가볍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은 하나 꼭 챙겨주시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안전에 큰 이제 힘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산행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을 꼭 챙겨야 된다는 건데 네. 요령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 요 정도만 좀 챙겨가시면 좋겠다 싶은 걸로 제가 한번 이제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여기 배낭이 있었군요. 예. 뭐 간단한데 여러분들 사실 배낭의 그 크기를 너무 제한할 필요 없어요. 약간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네. 있는데. 네, 그건 일단 뭔가요? 이건 구급약입니다. 구급약. 예, 구급약 정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중요하죠. 구급약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핫팩인가요? 핫팩 정도. 네. 여름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체온증 저체온증에 때문에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요 심부 가까운 쪽에 대주게 되면 충분히 네. 중요하죠. 그다음 갑작스러운 조난 상황에서 이제 밤을 버텨야 될 경우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이렇게 헤드 랜턴과 예. 그다음에 예비 배터리, 헤비 배터리, 배터리까지. 그다음에 이제 구조대와 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산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그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예. 그래서 예비 배터리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는 습관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박 담요라고 담요예요? 이거 비닐 담요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 얇아요. 예. 1,000원도 안 하는 요 가격 요게 우리 체온을 보호해주고 그다음 방풍 역할도 합니다. 네. 네. 하나 정도는 뭐 더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방수 자켓 정도는 재킷도요. 네, 요거 하나 정도 챙겨두게 되면 오. 정말 아까처럼 저체온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하산하실 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등산 스틱 하산할 때 특히 등산 이제 많이 스틱까지.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챙겨주시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름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고 아니, 별로 아까 전에 짐이 많이 안 네, 많지 되네요. 않아요. 네, 마실 그다음- 물도 되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마실 물과 더불어서 이제 여름에 이렇게 그 식용 포도당 알약이 있습니다. 네. 탈수 상황이 됐을 때 이것도 먹으면 좋고 네. 그다음 에너지 간식까지. 예, 이렇게 알약과? 비상약까지 이 해주시면 정도면 에코백 안에도 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작은 가방에 다 그렇네요.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는 꼭 챙겨야 하는데요. 아까 또 마실 물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실 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산행이나 이제 여름철에 되면 예.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수분만 이제 배출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칼륨이라든가 나트륨까지 네. 같이 이제 이온이 배출돼 버리죠. 예. 그럼 이제 전해질을 다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만 이제 공급받는 것보다 이런 이온음료를 마시면 훨씬 더 보충되는 힘이 되죠. 그래서 네.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예. 만들 수 있는데 직접 보여주시면 네, 직접 제가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는지. 아유. 통상적으로 이제 표준적인 어떤 그 배합을 말씀드리면 네. 물 1리터에 그 티스푼 기준으로 소금은 한 티스푼, 소금. 소금 한 티스푼, 그다음 이제 설탕은 6티스푼인데 아. 설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물의 양에 따라서 약간 좀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5에서 뭐 8스푼 정도. 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 1리터에다가 소금을 먼저 소금은 한 스푼이라고 하셨죠. 한 티스푼. 네. 네네네. 예. 그냥 집에 있는 찬장에 있는 어떤 소금이든 설탕이 관계 없습니다. 한 티스푼에 네. 이렇게 아하. 집어넣고요. 1리터 정도 되는 물에 네. 소금 한 티스푼. 그다음 설탕은 통상 뭐 6티스푼 6티스푼 기준인데 정도요. 1리터 기준으로 그렇게 아 넣고. 지금 어떤 손놀림이 익숙하세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응급한 상황으로 네. 지금 보이거든요. 아, 저는 네, 지금 대체- 이온 음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전해질이 상황. 지금 네. 부족하거든요. 그게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정말 이거 맛을 포기해야 됩니다. 맛을 이렇게 포기해야겠죠. 생각 맛은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해서 섞어서 섞어서. 한 10초 정도 네네네. 이렇게 흔들고 네. 배낭에 이제 갖고 다니다면 이제 잘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섞어서 이제 마시면 이제 되겠죠. 네. 예. 자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봐야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자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경험, 쥐가 났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저 세상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구해주셔서 저는 좀 생존할 수 있었는데 네. 이런 경험들 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물놀이 사고들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고 작년에도 발생됐고 내년에도 반드시 발생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명조끼가 있었더라면 90% 이상 다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죠. 네. 그래서 딱 이런 물놀이 사고를 예방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무조건 이제 착용하는 거고, 그다음 구명조끼 가랭이 끈이 있어요. 예. 가랭이 끈도 반드시 착용해 줘야지 이 구명조끼가 몸에서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랭이 끈까지 해주시고 네. 이런 구명조끼 없다 그러면 이제 생존수영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거죠. 네. 구조대가 올 당연하죠. 때까지 그렇죠. 구조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예. 계속적으로 어떤 자기의 이 기도와 숨 쉬는 것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자리 뜨기에 대한 부분은 말고 서바이벌 플로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 이동에 대한 수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기지개를 펴듯이 예. 이렇게 손을 머리 위에 올리면요. 네네. 이 흉곽이 벌써 이제 커진 느낌이 들죠. 예. 그럼 그만큼 이제 머리를 부력이 올리면. 많이 확보가 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입은 최대한 작게 해야 됩니다. 입으로 숨 쉬는데 작게요? 물이 유입된 경우가 있어요. 파도가 치는 경우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떠 있다가 파도가 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코를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 하듯이 입을 작게 만든 그 상태에서 약간 덮어주는 거예요. 공기를 확보하는 거군요. 그렇죠. 계속 아. 폐 공기를 유지하면서 네. 외부에서 물이 치고 들어오지 들어오는 물은 않게요. 걸 막아주지 않으면 이게 파도가 칠 때 코에 물만 들어가도 이 패닉이 와서 이 네네, 자세 맞아요.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생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휴가철 여러분들의 내 몸을 지키는 그런 습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도 생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